안녕하세요. 버드 이야기 버드입니다. 드론을 구입을 하시면 배터리 하나 가지고는 사실 놀기가 힘들어요. 3개 정도는 있어야 전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매비게어도 지금 배터리 3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본체 하나, 여분 2개 있고 이러면, 저는 캠핑카가 있다 보니까 따로 이제 차량용 충전기는 필요하진 않고요. 인버터를 켜서 이 충전기를 켜놓으면 이 기체가 운영을 하는 동안 준비를 미처 안 배터리가 충전이 못 되어 있더라도 충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를 소모를 다 해서 교체를 할 때 이제 또 꼽아 놓고 또 운영을 하면서 그 기체 배터리가 이제 가지고 노는 동안 또 충전이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도록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가능한 어떤 그 최소 어떤 수량 자체가 저는 3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이모어 키트는 꼭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식 홈에서는 이 품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식 홈에서 이 기체를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그 리플래시 케어 키트라고 해서 이제 좀 보험이죠. 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공식 홈에서는 구매를 하면 2년짜리 그 리플래시 키트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짜리 가격이 38만 얼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2년짜리 키트는 별매가 불가능하고, 공식홈에서 이 기체를 구매를 할 때 옵션으로 선택을 가능한 반면에, 별도로 구매를 가능한 건 1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 리플래시 플러스라고 해서 하나 더 있던데, 1년짜리를 사 쓰고 그게 이제 1년이 다 경과되기 직전에 플러스를 선택을 해서 연장을 시키면 총 2년을 쓸 수 있는 방식이던데,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 2년짜리 사는 것보단 1년짜리 한번 써보시고 또 연장을 하시는 것도 금액적으로 큰 그건 없는데, 이 배터리를 공식 홈에서 지금 솔드아웃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그 허브와 배터리를 별매로 팔고 있는데, 지금 요 프라이머 키트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40만 원이죠. 그런데 배터리를 별매로 사면 한 개에 21만 원, 두 개 하면 42만 원이죠. 그리고 허브가 제 기억엔 6만 원으로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총 48만 원을 줘야 배터리 2개 사고 허브를 사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지금 DJI에서 뭐 이렇게 포장을 사실은 좀 더 프라이머 키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걸, 초반에는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드론을 사시는 분들이 이 프라이머 키트를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걸 좀 매출을 늘리려고 그랬는지 준비를 얼마 안 하고 그냥 솔드아웃이 돼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공식 그 대리점에서 샀는데 거기는 이 프라이머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긴 또 리플래시 케어 키트가 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두 군데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공식 대리점도 해봤고, 그 공식 홈 페이지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샀든 그 리플래시 키트를 뭐 적용을 시키면 된다고 그럽니다. 대신 2년짜리는 적용을 못하고 1년짜리 사서 이제 하고 적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또 더 필요하면 1년 더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샀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이 이 보험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충분히 다 숙지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숙지하고 있는 보험이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기체가 고장이 부서지는 어떤 사고를 당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건 맞지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 2년짜리 그 리플래시 케어 키트가 38만 원대죠.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만약에 이 기체가 손상이 되어 가지고 새로 그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려 그러면 첫 해는 30만 원 조금 넘어요. 30만 원을 지불을 하고 기체를 교환을 받는데, 그게 처음에 낸 38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하면 약 68만 원 조금 넘겠죠. 그런 가격을 내고 교체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그런 견적이 나오려 그러면 완전 박살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예. 보통 그런 정도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기체가 손상되려 그러면, 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충분히 그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견적이 나올 수 있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좀 안전한 지역에서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확률이 과연 높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동의해요, 저도. 그래서 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리플래시 케어 키트를 지금 적용을 하려 그러면 구매를 하고 나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을 넣잖아요. 세팅을 딱 전원을 넣어가지고 셋업을 함과 동시에 또 48시간 내에만 그 리플래시 케어 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처음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개인의 선택을 가지고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완전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얘가 완전 XX 박살이 났다 그러면, 그때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얘가 왜냐면 지금 콤보 키트가 지금 공식적으로 판매 가격이 151만 5천 원인가 그래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다른 할인 혜택을 주는 판매 사이트도 있어서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구매도 가능한 판매처도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고글이 버전 1은 70만원대였어요. 75만원인가 이랬던 가격이었는데, 지금 V2가 나오면서 얘가 82만원대였나 80만원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조종기가 요게 따로 별별 판매를 하는데 요게 2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합하면 약 한 100, 일단 105만원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두 개만 105만원이고 콤보 키트가 151만원, 꼭 뭐야 그러면 얘는 50만원도 안 한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체를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제 기억에 109만 9천 원이네요. 109만 9천 원, 110만원이죠. 약. 이 기체를 분실을 해서 새로 사려고 그러면 11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케어키트 2년짜리를 구매를 하고 그 리퍼 제품 교환을 청구를 하셔가지고 교환을 받으시는 것까지 했을 때 68만원대 금액과 110만원 상당히 애매하죠. 근데 그게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내에
총 횟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회가 30만원 초반인 반면에 2회로 넘어가면 약 33만원 오르고요. 10% 오르는 정도 오르네요. 한 번 더 받을 것 같으면 아마 10% 정도 더 오를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 그러면 얘가 교체를 받을 견적까지 올라가서 교체를 받아서 이득은 좀 아니긴 하죠.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건데, 제가 어떤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부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그 케어 서비스가 만들어주는 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 케어 키트 서비스는 DJI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일단은 제조사기 때문에 거기 원가가 11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바꿔주면 자기네들은 뭐 그런 정도에, 근데 이제 1년짜리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건 또 한번 더 고민을 해볼 만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가자고 제가 실력이 안 될 때, 그때 사고 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서 이제 한참 막 업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를 들면 1년 안에 뭔가 이루어질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심해서 이걸 막 자유롭게 가지고 놀지는 않고 항상 안정적으로 가지고 논다 하시는 분은 그 보험을 가입해놓고 전혀 사용을 못 하시는 일도 생기겠지만, 예를 들면 2년짜리 38만원짜리 케어 키트보다는 1년짜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저도 그래 원망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잘못,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까지 견적 날 일 없어. 부품 다 따로 팔고 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사실 이게 저처럼 좀 똥손파인 분들이 좀 세상에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부서진 어떤 드론을 파츠를 이렇게 손을 보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기체란 건 아무래도 새 제품보다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뭔가 이 금이 간다든지 하면 나를 수는 있지만 컨디션이 사고 나기 전과는 좀 미세하게는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경감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기체가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수리보다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케어 키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 있게 뭐 해봐야 수리가 얼마 나오겠어, 그냥 제가 수리하면서 쓰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1년짜리는 20만원이니까 그건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진짜 보험을 좀 그래도 들고 있다는 느낌도 좀 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짜리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기체를 운영하시기 전에 처음엔 안전한 이 컨트롤 범위 있죠. 이 N모드, S모드, M모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M모드는 상당히 재미는 없을 거예요. 이 M모드 같은 경우는 이 센서 드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N모드 쓰려고 이 기체를 사시면 사실 낭비예요. 예. 차라리 매빅 미니멈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론 짐벌이 그 한축짜리 짐벌이기 때문에 뭐 3축 짐벌 가지고 있는 영상 드론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비행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 프로펠러가 많이 찍히더라고요. 이 지금 해외 유튜버 분들 영상에는 그게 많이 나오던데, 공식 영상에는 프로펠러가 나오는 부분을 크롭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영상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그
프로펠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 DJI에서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기체 자체의 어떤 그 중요 포인트를 FPV 위주의 어떤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맞춘 거지, 프로펠러가 좀 나와가지고 날개를 뭐 더 키운다든지 각도를 올리든지 하는 어떤 설계의 변경을 그거 영상 때문에 일부러 하지는 않은 기체란 거죠. 그래서 영상 드론으로서의 어떤 그 완성도를 되게 기대하기는 조금 기체가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M모드로 가지고 놀 기체는 아니란 거죠. 예, 최소한 S모드 정도는 가지고 놀면, 물론 이제 S모드도 이제 완전한 어떤 성능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레이싱 드론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 M모드인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이 DJI답게 안전한 어떤 센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방 센서도 있고, 바닥을 비추는 하방 비전 센서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센서들이 지금 흔히 지금 매빅 시리즈에 많이 쓰던 그런 방식의 센서지만, 이게 기능을 매빅과 똑같이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어떤 추돌을 해야 될 부분에서 얘가 뭐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고글에서 그 빨간색 어떤 주의 그 패널이 나오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경고가 이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조종사에게 주는 피드백이 있고요. 그걸 충돌이 되기 직전에, 예, 그 M모드는 아닙니다. 예, 그 좀 속도를 늦춘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완전히 돌격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정도의 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동을 하는 거지, 완전히 어떤 회피 기동을 해주는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 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속도를 보시면 그 제가 N 모드 속도는 최고 시속은 한번 봤는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믿기지가 않아서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가지고 노는 그 매빅 시리즈의 그 스포츠 모드 속도가 보통 매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60km 좀 안 되는 정도 수준, 예,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DJI FPV 같은 경우 S 모드가 60마일, 약 96, 97km 정도의 속도를 내고요. 예, M 모드는 140km입니다. 0, 100, 0, 100, 2초. 예, 웬만한 슈퍼카를 발라버립니다. 지금 곧 내년쯤 나오려나요? 테슬라 로드스터가 그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그러는데, 고글을 쓰고 0, 100 속도를 2초를 낼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런데 그 성능을 초보자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 이 기체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좀 많은 게, 이 기체를 절대적으로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른들의 장난감은 맞죠. 많은데 성능이 어마무시하고 기체 무게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어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라도 한번 얘가 고속으로 박으면 그 차가 견적이 작게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좀 있는 게, 이게 그만큼 절대로 초보자가 쉽게 생각하고 가지고 놀 기체가
아닌데 그런 레이싱 드론의 어떤 속력이나 박진감을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를 좀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지금 기본 키트에다가 추가 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제대로 된 구성품을 만들려 그러면 약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케어 키트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좀 뭐랄까 사회초년생이나 뭐 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예, 그런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놀 그 드론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륜이 좀 있으시고 드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놀아야 되는, 예, 키덜트 장난감이죠. 예, 키덜트 제품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만큼 더 조심을 하실 겁니다. 예, 조금 아실수록 이 드론은 조금 조심해서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짝 조금 이제 영상 드론 하시는 분들과 이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의 그룹에서 이 제품에 대한 뭐 평가도 있지만 염려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 영상 드론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 기초로 넘어가서 좀 가져 놀아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어떤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레이싱 드론을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하면 이게 넉넉한 분야가 아니에요. 예. 뭐 아까 말했던 조립이라든지 뭐 그 세팅 관련 걸 떠나서라도 이 조정만 해도 이 드론이 그 쉽게 이 조정 기술이 습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체를 구입을 하시고 나면 그 레이싱 드론 시뮬레이터를 한번 많이 돌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전용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따로 나오죠.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걸 따로 영상을 다음에 한번 올려봐 드릴까도 싶긴 한데 제가 올릴만 하면 올려드릴게요. 그 조정기 있죠. 조정기와 고글과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의 앱을 연동을 시켜서 이 고글을 통해서 가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완전 100% 리얼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충실하게 연습을 반복을 하면서 와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체험을 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M모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M모드를 운영하시려 그러면 안전한 장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웬만한 장소 조금 공터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실 그런 기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체를 운영하실 어떤 여건 중에 내가 그런 이 드론을 운영할 장소로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라든지 좀 멀리 나가야 되는 어떤 그게 넉넉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기체 제가 권해드리고 싶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드론이라는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 수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날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드론은 더해요. 예. 지금 좀 어느 정도 중소도시에 조금 규모가 있는 공원을 가더라도 거기 현수막이 드론 운영 금지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드론들이 공원들이 많아요. 하물며 그런 게 없는 공원에서 이 기체를 날리시면 그 공원은 드론 금지 구역이 될 겁니다. 이 영상 드론보다 레이싱 드론은 훨씬 더 고속으로 모터가 돌면서 이 추력을 내기 때문에 힘이 상당합니다. 이
배터리가 2000mAh짜리죠. 이 배터리가 부피가 이렇게 큼에도 예, 일반 매빅 시리즈가 내는 시간보다 비행 시간이 짧습니다. 20분이죠. 물론 이제 레이싱 드론들은 진짜 본격 레이싱들은 더 합니다. 한 1600mAh짜리 배터리로 3분에서 5분 사이밖에 가지고 놀지 못합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비행을 하거든요. 그만큼 회전하는 그 프로펠러의 그 RPM 속도가 높고 소음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주변에 좀 뭐 그룹이 좀 있다 싶으면 사실 이 기체 날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은 이 기체뿐만 아니고 일반 작은 영상들은 작은 거 하나도 날리지 못하는 공원으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 부분을 염려도 저도 되고 하시는 분인데 그건 좀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뭐냐? 그런 그 드론 전용 공원이 있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드론 공원 가서 이제 이 기체를 좀 날려보면서 연습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때 제가 영상 또 남길게요. 그럴 생각이고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을 뭐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데서나 이 기체를 운영하셔야지 남들 보여주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기시면 이 드론 사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 자랑하고 싶고 내 비행 기술을 조금 더 뭐 좀 터득했다고 했다고 해서 뭐 모르는 분들 좀 앉아 있는데 거기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분들 사이로 막 날아가고 이러면 신고 당합니다. 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영상 드론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드론은 더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컨트롤 미스가 나면서 상해가 나면 예, M모드 140kg 이게 지금 800g짜리 드론인데 140kg 하면 사람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드론을 초보자분들이 많이 살 것 같고 이러니까 지뢰에 너무 염려하시는 분들 물론 충분히 염려를 해 주셔야 되고 좀 계도를 좀 해야 되고 인터넷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 신입분들이 이 드론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주말에 날릴 생각인데 거기 괜찮을까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히 좀 조언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조금 이런 드론 생기면서 뭐 이제 초보자들 뭐 사고 많이 만들 거야. 걔네들 이 기체 다 부숴먹고 뭐 고글은 따로 팔고 뭐 이러면서 뭐 고글 값이 아마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를 기대한다라는 이런 좀 제가 글도 본 적이 있는데 와 좀 사실 너무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뭐 신입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염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앞서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뭐랄까 그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이 선배로서 좀 더 안전한 비행 환경을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뭐 무조건 이 드론을 날리는 사람은 내가 나처럼 드론을 막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너무 좀 사람들을 그 폄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잘난 분들, 똑똑한 분들 많은 게 세상인 것만큼 이 드론을 사시는 분이 비싼 드론을 사시는 분이 연배가
어린 친구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면 경험을 좀 나눠주고 좀 상냥하게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해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기체를 날리려고 하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죠. 이제 그만큼 사실 규제가 사실 편한 게 아닙니다.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시장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누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돼야만 이 어떤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안전함을 느끼고 그 편안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나가지고 좋은 곳에 깔고 맛있는 음식 도란도란 나눠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뭐 무시무시한 속도로 막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고 이러면 그분이 신고를 하셔도 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신고를 하셔도 돼요. 예. 절대로 타인 분들은 이 드론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가진 분이 아니란 걸 숙지를 하시고 예. 멀리 떨어지거나 멀리서 보면 그런 대로 재밌을 수도 있어요. 뭐 소리도 작게 들리고 멀리서 막 움직이는 거 보면 가까이만 안 오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순식간에 내 옆으로 막 날아가는 걸 느끼면 그분들이 생각이 확 바뀔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장소, 사람이 적은 장소, 예. 그런 데서 날리시고 이런 드론을 날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기체의 성능이나 이런 걸 뽐낼 게 아니고 이런 기체를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조언은 선배님들, 예, 드론계의 선배님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드론은 사실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뭐 세계의 영상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드론까지 개발해서 뭐 나가는 데 대해서는 걔네들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게 뭐 스타트업들을 뭐 밀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거기도 있진 않아요. 거기도 어느 정도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규제가 생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우리 정부나 관계자분들도 이런 걸 좀 더 분리해서 너무 억누르는 정책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드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만 할 게 아니고 또 그런 전용 공원도 만들어 많이 주시고 지자체 단체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그러면서 하나의 다양성을 가진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게 요 드론을 가지고 나면서 좀 더 이제 새로운 어떤 재밌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취미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드론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시장을 나서는 어떤 그런 개척하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보니까 제가 이번 주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 영상을 추가로 꾸준하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잠깐 또 잠깐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영상 드론과 다르게 그 고글 쓰는 드론의 주의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걸 깜빡한 게 있어요. 지금 그 기존의 영상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핸드폰을 꽂고 그 컨트롤러에 연동을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행 기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핸드폰에 저장이 됩니다. 고글을 쓰게 되면 핸드폰을 연결 안 하고도 그 비행을 조정이 가능해요. 핸드폰 없이 지금 비행
기체, 그 다음 컨트롤러, 지금 조정기를 이렇게 연동을 해서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보통 이 메모리 카드를 그 기체 내에는 당연히 삽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고글을 쓰고 자유롭게 멀리 이렇게 막 날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멀리 이게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워낙 빠른 기체다 보니까 내가 그 인지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서 이게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이 DJI 고글을 한번 그 구매를 해가지고 썼을 때 제가 핸드폰도 연결을 안 하고 여기에 메모리도 꼽지를 않고 그냥 그 컨트롤러와 메모리 없는 조정 그 고글과 기체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놀다가, 기체를 그 선회시켜서 돌아오는 길에 이게 맞바람 때문에 배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체를 중간에 이게 그 떨어뜨리는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기체를 분실했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꼭 그 고글에 메모리 카드를 꼽으시고 사용하십시오. 핸드폰을 연동을 시켜 놓으면 그나마 이게 비행 기록이 핸드폰에 연동이 되는데, 또 항상 이 뭘 하다 보면 핸드폰이라는 게 또 용도가 많잖아요. 이게 뭐 하다 보면 핸드폰을 내가 빼놓고 쓸 수가 있는 기체다 보니까 메모리를 미처 준비 못하고 날리다 보면 기체 분실 우려가 일반 영상드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필히 그 고글에도 메모리를 꽂고 쓰시고요. 되도록이면 핸드폰도 다 연동을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기체를 구입을 하면서 메모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용으로는 좀 128기가를 지금 기체에 넣고 64기가짜리를 지금 여기 하나 넣을 건데, 여기에 넣는 그 메모리는 사실 아무리 OQ 싱크가 좋다고 해도 그 영상의 퀄리티 안정도가 이 기체에 저장된 것만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용량이 높은 걸 꼽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64기가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그 뭐냐면 추출해서 영상을 녹화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메모리를 꼭 꼽아 쓰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메모리 카드를 예를 들면 하나를 분실을 했다든가 못 가져왔는데 여기 녹화는 해야겠고 이래서 여기는 꼽지를 못하고 여기 꼽았는데 꼽지 못한 상태에서 핸드폰도 연결을 못하고 이렇게 기체를 날리다 보면 분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드론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케어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케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분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예. 부서졌더라도 본체를 가지고 회수를 해야만 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도록이면 저는 스티커를 붙여 놓을 걸 권장드려요. 예. 왜냐면 제가 그때 사용했던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때 쓰고 남은 걸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찾아서 지금 새로 좀 제작을 이렇게 주문해서 했는데, 이 드론용 스티커가 있어요. 드론용. 근데 그냥 아이들 쓰는 택 스티커 있죠. 전화번호 있는 그런 거라든지, 다이소에도 지금 요즘 나오죠. 그 자판기로 된 저는 그런 걸 쓰셔도 돼요. 연락처는 해놓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 스티커를 붙여가고 찾을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드론용 스티커에 뭐라고 제가 됐냐면, 이 드론하고 이제 카메라용 택이에요. 여기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본 장비는 서비스 센터에 시리얼 넘버 등록되어 있습니다. 습득 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한번 기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체를 낚시하러 오셨던 분이 일주일 뒤에 습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사례금 10만 원을 드리고 그때 본체를 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사실은 있다고 해서 이게 저한테 돌아올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진 않아요. 이런 어떤 문구가 시리얼 번호가 있으니까 서비스라든지 이 어떤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체로 쓰기에는 뭐 이런 조치가 돼 있으니 연락을 주면 차라리 사례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은 스티커에 연락처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기체의 꼭 중요한 부분에 아니면 눈에 너무 띄는 부분이 그러면 한 군데 꼭 붙여서 전 날개에 붙여 놓을까요? 볼까요? 날개 밑이 좀 평평히 좋네요. 붙여 놓으셔야 기체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핸드폰은 되도록이면 끼워 넣지만 핸드폰을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네요. 배터리 넘버링 배터리 1, 2, 3, 4, 5, 6까지 있는데 그 배터리를 요 태그 붙여서 운영을 하시면 내가 순서대로 1번부터 항상 어떤 습관을 좀 들이면 뭐랄까 항상 배터리를 쓰는 어떤 번호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까? 사이즈가 되게 잘 맞네요. 이렇게 붙여볼게요. 배터리 1, 나머지 배터리 2, 배터리 3도 붙여서 저는 사용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기체 안전하게 오래 견적 많이 안 나게, 그리고 분실도 잘 없는 어떤 그런 안전한 사고 하시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